자, 오늘 금요일에 오늘 또 프레시한 뉴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최파구님 헤어스타일 바꾸신 이유가 후쿠오카 가시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여행 가기 전에 컷 한번 했죠. 오. 또 여행 가면 사진 좀 찍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컷하고 시원하게 갑니다. 시원하게? 네, 갈 땐 시원하게 가야죠. 그러니까요. 확 가버리려고 하죠. 부럽습니다. 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저희는 왜 휴가가 없을까요? 네. 연말 네. 또 송년회 겸 휴가 한번 가야죠. 또.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저는 내년을 부사장님? 기억하는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어떤 거 네,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뉴스는 3개를 준비했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 항상 잘리는 뉴스가 되니까 오늘은 좀 3개로 정리를 해봤고요. 첫 좋습니다.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 투자은행이죠. UBS가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매력도 높은 곳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월가의 큰 손들은 어디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시장을 어떤 섹터나 종목이 주도하는지 좀 궁금한 상황에서 지난주에는 이제 반등하는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IPO를 체크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브스가 선정한 이 2023년 비즈니스 트렌드가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 기업들이 나갈 이 사업의 방향성과 또 앞으로 이 비즈니스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 억만장자.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억만장자. 어디에 투자하고 있을까? 예. 첫 번째 뉴스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댓글창에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억만장자. 네. 1000억의 꿈. 1000억의 꿈. 아, 천억의 꿈. 네. 100억의 꿈이라 하셔서 제가 네. 가끔 1000억의 꿈이라고 예. 말씀드리는데 오늘 오셨나요? 예. 네. 100억의 꿈. 제가 볼 때는 억만장자는 G마스터 분이에요. G마스터 분. 지마스터님. G마스터 분이 억만장자입니다. 네. 예. 아마 숨겨진 분들이 많으실 것 예,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미국의 또 억만장자들은 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전 세계 억만장자들은 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조금 조정을 또 받고 있긴 한데 이 억만장자 고객들 UBS의 5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44%가 에너지를 가장 많은 투자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이 좀 교란되고 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 위기가 좀 발생을 하면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된다라고 UBS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만장자들이 에너지를 1위로 꼽았고요. 다음은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음 저기 32% 아니에요? 아, 제가 써놨네요. 예. 모르는 척 해주셨습니다. 예리하십니다. 예, 예리하죠? 네, 저런 거. 예리합니다. 아마 네. 대리킴님 빼고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맞추셨네요? 맞췄습니다. 네. 32%까지. 대단합니다. 2위가 예. 네, 생명공학과 제약이 32%로 나왔었고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32%였습니다. 예. 우리 최파고님께서는 에너지를 1위로 꼽은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올해는 정말 에너지 장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에 대한 격변을 줄 거다.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한 자본들이 좀 성공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리스펙하는 게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선생님. 네, 우리 버핏동의 에너지가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그걸 또 추세를 잘 따랐다. 네. 저는 못 따라갔어요. 네, 저는 못 따라갔는데 네. 에너지 정답이었죠 올해는. 네. 아니 궁금한 네. 게 유가가 떨어지는데 에너지 주가는 또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 또? 근데 유가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유가가 아니더라도. 네. 결국은 그 스프레드 마진을 먹는 거라서 네. 유가의 방향성이 커졌을 때 스프레드가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마진을 먹을 게 많아져요. 네. 변동성이 클 때 오히려 먹을 게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밑에 또 제가 적어왔습니다.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억만장자들은 중국 본토를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북미 지역이 향후 5년간 이 사업과 투자 기회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도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음 거를 좀 이제 길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월가에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곳들이 너무 많고 사실 너무 뻔한 얘기들이 많아서 좀 새로운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년에 어떤 기업들이 주도할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IPO는 또 어떤지 예. 찾아봤습니다.
사실 3프로 방송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언급을 좀 안 하셨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 11월에 반등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한국 시장도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지를 볼 때 저는 52주 신고가, 최근 반등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을 보는데, IPO 기업들 섹터가 어디에 많이 분포해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재 IPO는 아마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IPO 하기가 암울하죠. 정말 네.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시기에 하는 건데. 네, 그래도 야. 헤드라인들을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은 또 계속 2023년에 어떤 IPO들이 또 올라오는지 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나오는 IPO는 정말 찐이죠, 찐. 그렇죠. 예. 네, 이렇게 그런 봐야죠. 차원에서 그렇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가지고 봐야죠 왔습니다. 또. 예.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그 11월 초까지를 보면 IPO는 한 66건에 미국에서 좀 나오면서 좀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기간으로 보면은 거의 90% 감소한 수치인데요. 그래도 이 IPO를 추종하는 ETF죠. IPO. 진짜 티커 자체가 그냥 IPO인데 거의 절반 정도 빠진 상황에서도 예. 이 월가에서는 좀 그래도 방향성은 좀 봐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보시면 첫 번째 기업입니다. 출입 액션스. 트립 액션스. 이거를 네. 아니 뭐 저 비슷한 또 업체가 있잖아요.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도 있고. 예. 근데 이것도 여행과 경비 관리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2015년에 설립을 했는데 또 이것도 지속적으로 월가에서 좀 계속 주목하고 있는 탑 원 네. 첫 번째 기업이었습니다. 2015년 창업에서 고생 많이 했겠는데요. 자리 잡을 때쯤 코로나로 한 3년 정도 쉬었네요. 네. 네. 창업 6년에 한 3년 쉬었다. 네. 강한 기업입니다. 강한 살아남은 기업이요. 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사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 좀 말씀드리면 네. IPO 관련 투자 자문사인 ICR에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역풍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그리고 기술 의료와 함께 이 금리 상승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다수는 현재 그 월가의 다수는 네트워킹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같은 기술 기업들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회사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 의료 및 산업재 분야가 2023년에 잠재적으로 상장할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거기 중에서 이제 탑 1이 트립 액션스였습니다. 그래서 여행 플랫폼 관련한 기업들도 다시 좀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다음은 어딜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브릭스. 데이터 브릭스라는 네. 업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빅데이터 관리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클리대 학생들이 합심해서 만든 빅데이터 관리 업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CVS 헬스 그리고 컴캐스트 등 이런 강력한 파트너 회사들을 갖추고 있는 데이터 관련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관리 업체들도 예. 내년에 좀 IPO를 상장을 이제 예상하고 있다라는 기업이 탑 2였고요. 네. 다음은 이지캐터. 이지캐터. 레스토랑 네트워크가 있는 플랫폼 구축 기업입니다. 예. 우리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병원과 전자상거래로 또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빠르게 실적을 회복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판 배민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네. 그죠? 그렇죠. 배달은 안 하나? 약간 이제 병원과 배달은 안할것 전자상거래 같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 다를 수는 좀 있는데요. 다르겠네요. 좀 네. 다르겠다. 예. 그래도 원래는 이제 레스토랑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 기업은 벌사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 그래서 이게 보안 액세스 서비스 엣지라고 해서 SASE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시장을 이 사이버 보안 관련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이 기업이 앞으로도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포인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벌사 네트워크가 이쪽에서는 선두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월가에서 평가하고 있었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과 응용 프로그램이 또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있었고 다음은 플렉스포르트입니다.
이거는 물류 및 공급망 서비스 제공 기업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목표는 내년에 한 400명의 엔지니어를 영입해서 지금 최근 기술주 기업들은 많이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는 인원을 2배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쇼피파이와 소프트뱅크에서 최근 투자를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기업으로는 우리 모두가 아시는 ARM. ARM. 네, 30년 전에 설립된 이 ARM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데요. 전 세계에 한 2,300억 개 이상의 칩을 창출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한 70%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서 현재 좀 공모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내년에 주목해야 할 가장 인기 있는 야. IPO 중 하나가 아닐까. 완전 대여네요, 대여. 네. 거물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탑 10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우리 뭐 야미잘 채널에서 우리 또 다시 만들어서 올려볼 거고요. 여행 플랫폼, 소프트웨어, 물류 운송, 또 사이버 보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내년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들로 많이 꼽히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니 뭐 플랫폼이나 뭐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예,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향후 뭐 트렌드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음. 예, 그렇게 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신규 상장 종목은 잘 봐야 되는 게 결국 신규 상장할 정도로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건 그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거니까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힌트를 많이 주는 이벤트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그게 어떤 산업에서 매력적인 기업이 계속 잉태하고 있는가. 상장 산업은 사실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어느 산업에서 탄생하는 걸 보면 이쪽 산업은 지금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구나, 토양이 좋구나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사이버 보안 쪽 섹터 관심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네. 월가에서도 계속 주목하라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저는 네. 팔. 암. 암도 훌륭한 기업이죠. 예, 암 알겠습니다. 좋죠. 자, 네. 세 번째 뉴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벌써 20분인데 빨리 키워드만 얘기를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브스에서 이제 향후에 2023년도에는 비즈니스 트렌드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해서 키워드를 5개로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 이제 가속화된다. 네. 그래서 AI나 뭐 가상 증강 현실,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블록체인, 5G 같은 이런 초고속 네트워크 프로토콜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맞춰서 사업을 좀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보완. 그래서 이 기업이 공급과 인플레이션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지 체크해 가면서 좀 식별하면서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ESG 프로세스를 이제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인지를 앞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집중하면서 주식도 구매를 하고 구매라고 하면 그래요. 매수를 하고 네. 상품도 이제 구매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네 번째로는 몰입형 고객 경험입니다. 몰입형 고객 경험. 몰입형 예. 경험을 계속 갈망한대요. 내년도. 그래서 뭐 AR, VR 같은 경우 보시면은 최근에 휴거보스 같은 경우가 네. 가상 탈의를 해보고 탈의를 하고 예. 입어보고 그러니까 입어본다는 얘기죠. 너무 야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네. 그렇게 입어보고 월마트도 AR을 사용해서 옷이 우리 실제 몸에 어떻게 맞는지 또 볼 수 있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런 소매에 모두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예. 마지막으로는 재능 도전입니다. 재능 도전. 재능 도전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지금 디지털 기계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자동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2023년에는 창의성, 또 비판적인 사고, 대인관계, 또 의사소통, 리더십 같은 이런 인간적인 자질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기술을 포함한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면서 점점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희망을 저도 가져도 될까요? 읽으면서. 메타버스. 예, 다시 한번 희망 가져볼까요, 그냥? 이 내용을 보니까 속눈썹 치고. 메타의 희망이 보입니다. 메타 희망 네. 보이죠? 네, 트렌드를 메타. 보니까. 올라야 2023년 되는데. 트렌드.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이거는 또 채널이나 뭐 다른 곳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겠습니다. 예, 네. 트렌디하고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저희 또 대리님께서 세가 뉴스 좀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시황 이어갈 건데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매일 함께 해주신 이지희님 어머니께서 어제 편찮으셔서 응급실 가셨다고 합니다. 네, 저희 마음으로나마 쾌차 많이 바라겠습니다. 네, 빨리 건강해지길 바라면서 저희 잠시 후에 시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